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년 남은 총선을 위해서 사실은 2030의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이번에 2030이 많은 이탈이 된 것이 (2030) 떠난 국힘 한동훈과 천하람의 구원 등판에 2030의 이른바 젊은 층들이 떠난 거는 확실합니다. 네, 물론 떠났다고 해서 민주당으로 대거 지금 쏙 민주당이란 집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상당한 부동층들이 2030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라든가 또 작년에 6월 1일 지방선거, 도지사와 시장 이런 것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2030의 표심을 분석을 하면은 국민의힘 쪽으로 상당한 무게중심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런데 2030이 최근에 왜 떠났을까요? 예,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2030의 제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불공정한 사회의 정상화를 원한다. 이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른바 기득권 세력들에게 이른바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고 특히 문재인 정권 때 그게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른바 내로남불에 아주 환멸을 느낀 젊은 층들 20대 30대들이 이 민주당에 기대할 게 못 되는구나, 더 하구나. 예,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이 뭡니까? 태양광 기득권 카르텔, 서울시만 해도 박원순 시장이 각 지역마다 무슨 뭐 옛날에 새마을 뭐 이런 것처럼 각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낸 그런 공적 자금을 각 지역에 뿌리를 내면서 그들끼리 또 그것을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돈 뭐 수억 원을 내버리면은 그렇게 민주당 지지 세력의 무슨 단체들로 돈이 나가고 그쪽에서 수년 동안 벌써 몇 년입니까? 10 몇 년 박원순 시장 때 그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그게 지금 서서히 지금 그런 돈을 이 오세훈 시장이 바로잡아 나가겠다. 이른바 줄줄 새는 민주당 지지. 그게 결국은 이제 박원순 시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구축하는 그런 자금이었죠.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한 그런 상황에서 2030이 아이고 말은 민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로남불은 더 심하구나라고 해서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대거 이탈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다라고 하는 정치계 판에 아주 유명한 말대로 이 민주당에는 진짜 민주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끼리끼리의 그런 이권 카르텔이 엄청 심하다. 이런 것들이 2030의 마음을 일단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게끔 한 상황이죠.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원칙을 부르짖었죠. 예,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 또 실제로 본인이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하면서도 그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사람에 충성을 하지 않는다. 나는 국가에 대해서는 충성을 해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후의 아주 명언을 얘기를 해서 일약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계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얘기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화제와 이슈를 던졌던 그런 사안이 결국은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옷을 벗기려고 문재인 정권 또 무슨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옷을 벗고 나오면서 일약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는 그런 상황이 연관관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원칙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거에 희망을 많이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선 때도 그렇고 2030 표가 이재명보다 더 많았던 것이죠. 지역에 따라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6.1 지방선거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가 배경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런데 바로 2030이 이제 국민의힘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다 등을 지금 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지금 저 표에 보면은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 쭉 생각을 하실 겁니다. 38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없는 여당, 이렇게 빨간색의 국민의힘이죠. 35, 39에서 다시 35로 주저앉았고, 민주당은 34, 29로 떨어졌다가 35로 다시 올라가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저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데드크로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바로 34와 35가 이렇게 교차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저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항상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1%포인트 차이가 있지만 최도 8 내지 9%포인트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에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30들이 국민의힘을 떠나는, 그리고 결정적인 패착은 뭡니까? 예,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또 유승민을 주저앉히는데 사실은 그게 무리수를 좀 둔 것이죠. 네. 그러니까 2030들이 말은 안 해도 아이고 저렇게 주저앉히려면 못하러 선거를 해. 그냥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되지. 대통령이 김기현 당신 당대표 이렇게 지명하면 되지. 왜 유력 주자들을 저렇게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주저앉히면은 저게 공정인가? 저거는 공정하고 거리가 먼데? 라고 다시 공정의 재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면 예, 집권을 했다고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뭡니까 슬로건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건가? 왜 전당대회 때 당원이면 다 출마가 가능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지율의 선두권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주저앉히냐? 여기에서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차갑게 얼어붙은 겁니다. 예. 그 뒤로 2030의 이탈 현상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놀래 로자로 빨리 그렇게 이 당을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이렇게 되자 어떻습니까? 당은 이제 이 젊은 층들을 다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돌리지 않으면은 뭐 총선에서 당연히 지금 저렇게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뒤바뀌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떻습니까? 총선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2030의 구애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뿐만이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일색으로, 친윤 일색으로 윤 대통령과 보폭을 함께 하겠다라고 모두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마당이죠.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TK 출신의 강대식이죠. 강대식. 예, 이른바 유승민이 자기가 지역구 불출마를 하면서 그 지역구를 넘겨준 그른바 유승민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승민계의 강대식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줄 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친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비주류를 하나 섞은 건데 제가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많이 했죠. 네. 그래도 당의 어떤 뭔가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쫓을 때는 언제고 바로 유승민, 이준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배경 설명 없이 더더군다나 TK 이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받으면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사람을 앉힌다는 게 그거는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지명직 최고위원 할 때 제가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같아서는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으니까 박수영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발탁이 된 사람이죠. 부산 출신의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이 박수영 원장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천아 용인 중용 이것을 이제 묻습니다. 천은 천하람, 아는 허은아, 용인 이제 최고위원회 나온 젊은 층이죠. 이렇게 천하 용인 중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묻자 불가능한 건 없다. 모두 우리 당의 당원이니 당원이라면 어떤 자리든지 발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이니만큼 어떤 자리든지 발탁을 할 수 있거라고 이제 이렇게 미리 문을 하나 열어놓은 것이죠. 다만 대통령을 지나치게 공격한다든지 선을 넘은 비난은 안 하겠다는 약속은 있어야 된다. 뭡니까? 이른바 이준석 파동, 이것이 재현되면 안 된다. 이준석과 같이 내부 총질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누구라도 발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당의 청년특별위원회 또는 뭐 호남특별위원회, 예, 청년을 키워드로 두거나 아니면 호남을 특별히 키워드를 두거나 이런 특위를 만들고 그 위원장에 천하람을 앉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당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왜? 천하람은 당연히 뭐 청년에도 들어가 있고 또 대구 사람이지만 뭡니까? 순천이죠? 순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청년 특위 또는 뭐 호남 특위가 더 좋을라나라고 지금 당에서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을 천하람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키려고 하는 도중에 이거 여론이 어떻게 될까라고 지금 살짝 지금 천하람을 이러한 위원장에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살짝 여론을 지금 떠보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그 역할을 지금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맡은 겁니다. 그래서 천하람을 지금 무슨 위원장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 왜? 당원이면 누구나 발탁할 수도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요. 네. 글쎄요, 이제 다급한 것이죠. 사실은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그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고 또 당협위원장이다. 당연히 함께 가야지 거기에 대해 특별히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호남특위 위원장 뭐 이런 거 시킬 생각이십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인데 호남특위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아니 전국을 아우르는 정당인데 호남만 그렇게 특별위원회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호남특위는 검토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제 호남특위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되 천하람의 무슨 위원장 발탁 요거는 지금 가능성만 얘기를 살짝 띄우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른바 사무총장 공천실무의 핵심이죠. 사무총장이 이철구 총장도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계 유승민계라고 해서 공천에서 무조건 배제한다면은 이거는 공당이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당원들과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예, 이렇게 지금 사무총장 이철규 또 김기현 대표 또 뭡니까 신윤계의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당의 아주 핵심 지도부 아닙니까? 핵심 지도부가 지금 이렇게 이른바 천하람과 이준석 계열의 지난번 경선 때 나왔던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을 중용을 할 그런 것을 지금 여론을 떠보고 있다. 여론이 그래 이제 연포탕 연대와 포용 탕평책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이라도 포용을 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되면은 이제 임명을 하고 또 이게 계속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제 임용을 안 할 그럴 생각인 것이죠. 예, 이렇게 지금 전형적인 바로 여론 떠보기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아마 상당히 가리실 텐데요. 맞다. 연포탕이 그 당시 경선할 때 이 기본적인 슬로건이었으니까 연대와 포용 그리고 탕평을 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준석 또 이준석의 대리인은 천하람만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겠느냐. 지난 대선 때 그렇게 내부 총질과 자중질환의 뿌리였는데 그거 절대 사람 바뀌지 않는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고요. 예,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고 제가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이 당에서도 총선을 위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년 남은 총선을 위해서 이들을 포용하는 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사실은 2030의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이번에 2030이 많은 이탈이 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유승민도 주저앉히고 이준석 계열을 철저하게 이렇게
등용하지 못하게 표를 이렇게 몰아주고 또 분산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불공정에 대한 샘플이기 때문에 이들을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준석 일당들이 탈당을 한다면, 탈당한다면은 더욱더 문제 있는 것이죠. 총선에서 뭐 10%만 표를 뺏어가도 그거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못하도록, 물론 뭐 이준석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자기들이 성공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100%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어느 정도 누울 공간은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옷을 또 말씀을 주셨군요. 흰색 티. 우리 리치빌님이 말씀을 해줬나요? 예.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예, 박기영님, 양순현님, 세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준석은 절대 안 되지만 천하람, 허은하 정도는 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문제죠. 예, 세븐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거는 복잡다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발탁한다? 이거는 안 되지만 그 밑에 대리인이라고 돼 있는 천하람 정도는 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어찌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이렇게 균형적인 그 생각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천하람은 안 됩니다. 자질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 김병희 님이 또 말씀하셨고요. 화가 참 너무 나네요. 김기현 다시 끌어내려야지. 이순희 님이 화가 나셨군요. 예, 당에 지금 김기현 대표로 출범을 했는데 당이 이렇게 아주 안착하거나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순항을 하는 것은 지금 아니죠. 그러고 일단 지지율이 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지지율의 정체 또는 퇴보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마 이순희님처럼 화가 너무 나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박사 애청자님들. 흰색 티가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군요. 예, 화사하고 좋습니다. 리츠빌님. 예, 이거 자주 입고 나올까요? 우리 리츠빌님. 예. 여론 떠보기는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짓이지요. 예, 김재영님. 국힘당 의원들 눈치만 보지 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일에 반의 반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윤기님. 네. 좋습니다. 에스프레소님도 오셨고요. 네, 김아리수님. 예, 천하용인은 안 됩니다. 노라고 에스프레소님. 네. 그렇군요. 에스프레소님 앞으로 자주 종종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속은 기분이네요. 우리 양순영님. 네. 좋은 정책으로 마음을 얻어야지 인물로 지지를 얻으려는 대한민국 정치 개탄합니다. 좋은 정치익이 나와야 부동층이 돌아섭니다. 라는 도인님. 네. 김동원 부사장 화이팅입니다. 우리 전애람님도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건 아니시죠? 우리 전애람님, 예, 앞으로 자주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전애람님, 네. 신재수님, 천하람 절대 안 된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탈당을 하겠다. 우리 신재수님, 예, 국민의힘은 살신성인하는 자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파울로보님, 네. 김희용님도 오셨고요. 네, 김철수님 아까 소개해드렸죠. 양순현님, 김아리수님, 국회 청소합시다. 어쨌든 총선은 이기고 봐야 합니다. 소리스님.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 조금 마뜩치 않아도 총선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스님 같은 의견도 당내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복잡다기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석할래님, 내칠 종자들 내치지 못하니 당연히 당해도 쌉니다. 석할래님. 네. 세로니아님, 천하람은 인성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네요. 세로니아님, 네, 세로니아님도 오늘 처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랍니다. 아, 전혜라님은 제주시군요. 아, 제주에서 참 좋은 데 계시네요. 저도 제주도를 한번 가보자 했는데 제가 몇 달째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혜라님 아주 부럽습니다. 아주 거기는 또 얼마나 훈풍이 불까요? 좋은 바람 많이 쐬십시오.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김희영님도 오셨군요. 한동훈 혼자 야당과 싸우고 있습니다. 김기현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할 수 없이 찍었습니다. 우리 신재수님도 오셨고요. 네, 역시 어려운 문제네요. 당원의 15%가 걸려있는 문제니 세부님이 말씀하신 당원 15%는 바로 네, 천하람이 득표한
그 득표율이죠. 그러니까 투표를 한 분들의 샘플이지만 투표를 한 분 전당원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당연히 모집단이 인정을 받는 것이죠. 15%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도 천하람과 이준석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이렇게 현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하는 세부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꽃영감, 경화스팬님, 네, 김철수님, 에스프레소님, 맛주님도 오셨군요. 천하람이 무슨 구원 등판입니까? 예, 김지민님, 네, 어서 오십시오. 금낭환님, 예, 오늘은 처음 이렇게 소개한 분들이 꽤 많이 오셨습니다. 네, 대단히 아주 반가운 현상입니다. 좋습니다. 제주도는 민주당 천국입니다. 그렇죠? 예, 저 4.3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주도는 도지사도 민주당. 예,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지금, 민주당 일색인가요? 네, 일색이죠.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부터 해가지고 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두세 석이 다 민주당 사람이네요. 민주당 천국입니다. 그러네요. 김재영님은 원주시군요. 강원도 원주입니다. 네. 원주에서도 보시고, 제주도에도 보시고요. 네. 전애란님 나중에 스패너로 강추합니다. 전애란님이 들어오신 지 뭐 오늘 처음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귀팅 하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댓글창에 데뷔를 하셨는데 벌써부터 스패너로 강추를 하시는 우리 권영감님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출장 갔다 그러셨죠. 베이징에서 하얼빈에 지금 계신다고 그랬나요? 하얼빈 대단하신 하얼빈 그 추운 동네에서도 이렇게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시청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무님. 네. 좋습니다. 찐나라 사랑님도 또 오셨고요. 예, 오늘은 정말 새로 이렇게 등극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준석, 유승민은 퇴출 조치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2030이 떠난 국힘, 한동훈, 천하람, 구원 등판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 네, 그래서 한동훈 얘기는 뭡니까? 한동훈 얘기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얘기를 빼놨군요. 지금 천하람 얘기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한동훈 얘기는 누가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여의도 연구원 박수영 아까 박수영 위원장 얘기를 할 때 제가 천하람만 얘기를 했군요. 네. 한동훈 장관의 경우 개인적으로 총선에 등판했으면 좋겠다. 1973년생으로 X세대 선두주자고 또 서울 출신인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운동권 세력을 퇴장시키고 영원한 갈등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총선에서 수도권을 지휘하는 선대 본부장도 가능하다고 보느냐라고 기자가 묻자 가능합니다. 어떤 자리를 맡든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 유명인사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글쎄요. 여의도 연구원이 뭡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지금 가장 큰 책무는 총선 전략을 잘 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박수영 원장이 초선이고요. 대개 여의도 연구원장은 대개 재선들이 맞습니다. 재선들이. 왜? 총선을 치러본 사람들, 2번 정도는 치러본 사람들이 이 총선 전략을 짜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초선들보다는 재선 또는 3선도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수영 의원은 초선인데도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맡자마자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 적절치 않습니다. 충분히 전략을 다 짠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최소한도 한 서너 달 5, 6개월 지난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방송에 나가야 그게 무게중심이지 지금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근데요. 개인적 의견인데 왜 여의도 연구원 원장 타이틀을 갖고 나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그 의견을 얘기를 하려면은 여의도 원장이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어디 세미나 나가서 이거는 의원 개인 얘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디오에서 초대받을 때는 여의도 원장이기 때문에 초대를 받으러 나가면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한동훈 장관도 총선에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를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렇게 일찌감치 1년 전에 일찌감치 얘기를 해가지고 이른바 김을 빼면 이게 신상품입니까?
예, 신상품은 신상품일 때 그 경쟁력이 가장 뜨거운 건데 벌써 1년 전부터 한동훈은 출마를 해야 된다. 출마를 할 것이다. 또는 수도권에 선대 본부장, 예, 선대위원장 밑에 이제 본부장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선대 본부장을 맡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이게 다 김을 빼는 겁니다. 아, 한동훈이 결국은 출마를 하겠구나. 이렇게 당에서 밀어붙이겠구나. 그리고 수도권이 중요하니까 수도권에 선대 본부장 정도는 하겠네. 라고 1년 전부터 얘기하면은 그게 신상품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뜸을 들일 대로 들이고 뭐 전혀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딱 한동훈 카드를 꺼내는 게 그게 오히려 전략 중의 전략이죠. 이렇게 그냥 먼저 1년 전부터 다 카드를 보여주고 이렇게 실없이 얘기를 하면은 그 한동훈 자체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국민의힘에도 이거는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예, 박수영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 되자마자 일주일 안 돼서 이렇게 쪼로로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이건 뭐 전략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절치 않습니다. 이거는 박수영 그 여의도 원장은 이거 한 번으로 끝내고 이렇게 언론과는 일단 단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충분하게 여의도 전략을 다 짠 다음에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언론을 매체를 활용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쪼로로 나가서 한동훈은 뭐 수도권에 출마를 해야 되고 선대 본부장도 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천하람도 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당에 득이 되는지 예 마이너스가 되는지 정말 참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박수영 그 여의도 원장 시작하는 마당에 아이고 이 비판은 좀 자제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저건 당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라 사실은 주의를 줘야 됩니다. 저거는 네 여의도 원장이라는 게 비록 초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재선이나 3선쯤 한 분들은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그 중책을 이 전략을 잘 짜는 게 최대의 이 연구원의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다 노심초사해서 어느 정도 전략을 다 이렇게 틀을 만들고 나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큰 홍보 전략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이렇게 나가서 언론에서 설명하면 되는데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쪼로에 나와서 하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고 참 당직 인선 이거에 대해서 다들 참 우려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드디어 이렇게 리스크가 자꾸 올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거 준석이가 당대표 할 때 제일 잘하던 짓인데요. 맞주님 그렇죠? 네. 예, 정말 이준석은 당대표 할 때 하루에 오전에 2개, 오후에 3개, 5개 평균 정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라디오 방송 하나, 종편 하나, 또 오후에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최고위원회라든가 이럴 때 한마디 해서 당의 방향타를 딱 말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다른 최고위원들 말은 잘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방향을 제시를 할 때는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아직도 정치평론가입니까? 하루에 5개 당대표가 하루에 4개 5개 이 출연을 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이 출연료 받는 거에 대한 달콤함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준석이 저 가벼운 입으로 결국은 이렇게 이 뒤끝이 안 좋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천조님, 진해꽃님, 네. 보리수님, 전혜라님, 김아리수님, 네. 그렇습니다. 오란씨님도 오셨군요.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주 많이 지금 화이팅을 해주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한동훈 설명을 하느냐고 다시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을 제가 소환을 했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십시오. 김정은 핵 포기 못하듯 당대표 절대 포기 못해. 이재명 퇴진론의 사무총장 유임 반쪽 쇄신.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사에 밝은 분은 벌써 아실 겁니다. 김정은은 핵을 죽었다 깨도 핵을 포기 못하듯이 이 당대표 이재명은 사무총장을 포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사무총장을 유임을 시켰죠. 다른 거는 다 아까 얘기했듯이 김의겸도 아웃시키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사무총장 좀 이따가 세 번째 이슈에서 나올 겁니다. 사무총장
경기도 시흥에서 5선을 한 그 사무총장이죠. 결국에는 친명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나도 절대 사무총장은 포기를 못해. 나를 방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저렇게 김정은의 핵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그런 만평이네요. 네, 두 번째 만평 보십시오. 네, 두 번째 만평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저거 누구 노래인지 아마 여러분 아시죠? 김수희죠. 가수 김수희 씨가 부른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노래 있죠. 저도 저거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옛날에 뭐 지금은 노래방을 거의 안 가지만 진짜 노래방 간 지도 한 2, 3년 됐군요. 제가 저 노래는요, 벌써 노래로 빠졌습니다만, 김수환 추기경이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이었습니다. 김수희의 저 노래가, 김수환 추기경이 꼭 노래 한마디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일어나서 저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저 노래가 김수환 추기경이 저는 떠올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구절 노래를 선사를 해드렸습니다. 탄핵을 해보시든지 한동훈, 한동훈 탄핵 얘기가 어제 법사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아주 한동훈이 배째라군요. 배째라. 배를 이렇게 두고 탄핵 해보시든지 라고 이제 한동훈이 배째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서 그대는 한동훈이겠네요. 한동훈 앞에만 서거지면은 자꾸 작아진다. 한동훈의 그 논리적인 말 이런 거에 아주 연전연패를 하는 그런 마당이니까 자, 아예 그냥 한동훈을 없애버려. 탄핵을 해.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한번 해보시든지. 그렇군요. 네, 만화 두 개가 만평이 다 코믹한 그런 면에서 선택이 잘 됐습니다.